9월 2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인 어제 단식을 끝냈습니다. 그 단식이 진짜 단식이냐? 뭐 이런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죠. 이른바 불투명한 단식, 출퇴근 단식, 뭐 라마단 단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라마단 단식은 해 떨어지면 식사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의심입니다. 정치인들의 단식이라는 거는 늘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처음부터 투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도 여의도 성묘병원에 갔다가 곧바로 그 녹색병원이라는 이른바 뭐 친명의 의료 전진기지 아니냐, 뭐 이런 그 의심이 드는 병원으로 또 입원을 해서 뭐 단식을 이어간다, 뭐 수액만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불투명한 단식을 끝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어제 강선호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다. 이 의료진의 소견이 뭐 처음 나왔나요? 단식 한 8일, 9일 때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병원에 있고, 뭐 자기네들 발표에 따르면 뭐 수액을 맞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의료진이 매일 지켜보는데, 단식을 진짜 하는지도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꼭 어제 그만둬야 될 상황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서 강선우 대변인이 또한 어제 당무위원회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일 모레죠. 2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24일간의 단식, 본인 주장, 이거의 득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국민 공감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는 걸 우리가 점칠 수 있는 잣대가 되거든요. 자, 우선 득. 뭐 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뭐 잘 모르는 얘기고, 득이 왜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대로라면 상당히 그 일정 부분 성공한 단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실패했죠. 근본적인 건 자기 구속을 피하려고 했던 건데. 자, 득은 확실한 지지층 결집을 이뤘다. 무슨 얘기냐면 친명계는 확실하게 다지고,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지만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 강제 퇴장시켰죠. 그 다음에 이후임에 뭐 홍익표 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서영교 의원 얘기도 나오고 다 친명입니다. 친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번에는 지지층 결집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당내 친명계인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의 일부가 가결표를 던졌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숨죽이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전광석화처럼 26일, 내일 모레죠,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내대표 선출을 뽑겠다, 선출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 또 다른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밀어붙인 일정이거든요. 그러면 친명계가 또 당선된다. 그러면 이제 원내 지도부도 친명계가 장악한다. 당 지도부도 친명계가 이미 장악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 있는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라고 있는데 사퇴했습니다. 이걸 또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랑 같이 사퇴를 한 조정식 사무총장, 친명이죠, 여기는 또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도 뭐 고민 끝에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친명 지도부 완성. 그야말로 순도 100%의 이재명 사당이 된다. 적어도 지도부는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른바 개딸이라는 사람들이
투표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이재명 체제를 옹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 정도가 되면 친명일색, 무소불위, 이게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확실하게 만들려는 시도, 이거는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이 더 많죠. 처음에 요구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어느 것 하나도 여당이 들어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한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민주주의 훼손은 사당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뭐 산권 분립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거기다가 사법부의 사법적 절차를 지금 거스르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주의 훼손은 이재명 대표가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글쎄요, 뭐 입장 천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오염수 방류를 왜 반대해야 되죠? 그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이 섞여 있다는 게 지금 오늘로서 딱 방류 한 달이네요. 다 방사능 물질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방사능 물질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프랑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은 해서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오히려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국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당초부터 말도 안 되는 요구였다. 비과학적인 요구였다. 전면적 국정쇄신? 글쎄요, 그건 뭐 꼭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아마 총선을 앞두고 뭐 차례차례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이건 야당 대표가 요구하면 더 안 하죠. 그런 점으로, 그러니까 요구사항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다만 처음부터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단식은 본인의 구속을 막겠다는 거였죠. 구속 막는 거 뭐 26일날 영장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체포동의안 막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근데 그 체포동의안을 막는 과정에서 자기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던 그날로부터 93일 만에 그걸 완전히 뒤집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명계로부터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 빼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 전부터 뭐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이게 전부 다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말했더니 정말 그런 줄 알아?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아? 이게 이제 사람들의 입에 늘 그 오르내리는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게 조롱이죠. 그 조롱을 본인이 자초했다, 이번에 특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 말의 신뢰를 믿지 못한다. 이번에 비명계를 설득하는 것도 뭐 당을 앞으로 포용적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더군다나 내년 총선에 뭐 불이익이 없다? 아니,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총선 공천 물론 있죠.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말을 믿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지금 친명계들도 그 말은 안 믿을걸요? 뭐 정치 하루 이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에 실패한 것이고, 결국 본인 정치인의 가장 큰 무기인 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전체에 대한 리더십은 무너졌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득, 그런데
친명계의 리더십은 강화됐다. 그리고 지지층 전체로 보면 결집하는 것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